누구나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 집안의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어수선한 상황은 대부분 하나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마찬가지로 집안과 개인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조금은 어수선한 일들을 정리하는데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인 사업자들부터 제 개인 사업자들을 정리할 건 좀 하고 조금 더 집안에 집중을 하며 와이프와도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사업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재입니다. 제 예전 영상들부터도 사업자를 정리한다고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왜 도대체 사업자를 정리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해서 오늘은 저의 굴곡이 심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작게나마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분도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회수 어차피 요즘 안 나오는 이 시점에 꺼내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댓글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짤막하게 영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직거래 장사 및 한창 지마켓이 나오기 전에 옥션과 야후 시대에 자사몰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한 온라인 사업과 직거래 플랫폼들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통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만들었었어요. 나름 굉장히 부유했었던 집안의 아들로서 부모님이 어찌나 저를 모르셨던지 강남 8학군에 입학을 시켜놓고 공부해라. 어릴 때는 시험 보면 전교 1등, 반장도 도맡아 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나 공부 안 해. 난 공부 안 할 거야. 8학군 내에서 부유했었던 부모님의 억장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심장은 아주 불끈불끈 뛰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홍대 길거리로 나가서 옷과 액세서리를 팔고 여러 고등학교 앞을 돌아다니면서 초록색 탈을 2대 앞에서 하나 샀었어요. 탈을 쓴 채로 사이트 명함을 뿌리고 동대문 제일평화시장과 광희시장에서 그 당시에 옷과 소품들을 사서 압구정 로데오 길거리에 앉아서 직거래를 한창 하기도 하면서 장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상세 페이지라는 개념도 크게 없고 캠이나 디카로 바닥컷 한두 개 찍어서 올리고 해도 팔렸었습니다. 우체국까지 가서 택배를 보냈고요. 날이 추워지면 군고구마 장사는 필수로 했었죠. 2002년 월드컵이다 폭죽 팔아야죠. 길거리로 나갔죠. 재수하고 삼수를 했었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나이트도 다니고 여자들이랑 놀고 술 마시고 그때 당시 한정판 명품이란 명품 다 사고 돈은 모을 생각도 없이 철없는 심각하게 재밌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이 많던 부유했던 잘 나갈 줄만 알았었던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도 늦게 입학을 했는데 느지막한 나이에 군대까지 가고 전역 후에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F&B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제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렸었던 곳이니까 넘어갈게요. 힘든 시기에 월급 받으며 막내에서 지분 투자자까지 되면서 여러 쇼핑몰 사이트에 오픈바이저로 투자 일을 하고 사이트 오픈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온라인 MD인데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절대 입사도 안 하죠. 그러다 30살 즈음 돈을 이제는 미친 듯이 벌어야 하는 상황이 집안에 한 번 더 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돈 벌려면 무조건 도매다. 꽃도매, 그릇도매, 돌고 돌아서 동대문 도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배우러 들어갔다가 2달 만에 기회가 생겨 앞도 안 재보고 바로 매장을 오픈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너무 좋은데 사입 비중이 크고 카테고리상 패션 잡화 중에서도 모자를 택한 게 남는 게 하나 없이 다 마이너스였고 시작과 동시에 장사는 잘 됐으니까 장사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 정보가 없었던 시기 약 15년 전쯤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유를 시작으로 광저우, 항저우, 청도, 후저우, 선전 등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를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의 공장들을 다 돌고 통통배도 타고 들어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아주 별짓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 경로 속에서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드디어 다시 어렸을 때 이상의 부를 누리면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다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제가 술을 한 잔해도 하룻밤에 뭐 300만 원, 400만 원은 기본으로 쓸 수 있는 생활을 했죠. 철이 그때도 없었고, 저는 돈을 벌어도 회사를 막 더 크게 불리거나 엄청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아니란 건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예민한 얘기이지만 특히나 현금을 받는 도매업 장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실제 판매 매출이 하루 1억인 집들도 있었고, 기본에 하루 4천, 5천만 원 판매를 해도 중국 상인이나 뭐 대만, 홍콩, 미국 등으로 판매를 일으키는 도매업은 매출로 잡히지도 않아요. 도매상권 내에 세무사 사무실조차도 우리는 매입 93% 맞춘다, 우리는 92% 맞춘다 하면서들 홍보를 할 정도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네요. 국내 온라인 판매하는 사장님들이 와서 매입 자료를 끊어달라고 하면 딱 그 정도까지만 매출 신고합니다. 매입을 93%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한 달 매출이 1억이 나왔으면 매입 자료를 어떻게 해서든 9,300만 원을 잡고 700만 원 순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부가세를 70만 원을 내는 거죠. 누가 그러냐고요? 거의 모든 매장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안 그러고 양심껏 현금 매출을 넣고 세금 따박따박 내는 상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세무적으로 잡히는 수익은 없지, 돈 벌어도 집 하나 제대로 못 사고 차도 물론 리스나 장기 렌트로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싼 옷들 사고 비싼 술 마시고 망하면 옛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망했죠. 저는 놀다가 망한 건 아니었고요. 중국 쪽으로의 장사와 국내 온라인 도매, 그리고 중국 사업 및 국내 오프라인 매장들 너무 정신없이 판이 커지면서 메르스 이슈와 이어서 중국의 바로 연이은 사드 이슈에 더불어 사업이 불안정함 속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자금 횡령의 이슈 등 도매 매장 하나만을 남기고 법인 사업에 몰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저는 돈만 벌면 놀고 돈 벌면 또 놀고 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일을 한번 몰두하면 거의 끝을 보고 내던지고 온 저의 에너지를 다 퍼붓고 일은 합니다. 한 3, 4명 정도, 4, 5명 정도 되는 분량을 혼자 다 할 정도로 제 역량은 아무도 못 쫓아올 정도로 일에는 진심이죠. 여기서 큰 문제들이 두 건이 바로 빵빵 하고 터집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처럼 투자라는 것에 지식이 없었던 장사꾼들이 투자가 필요한 시기는 자금의 상황이 현재 좋지 않거나 눈앞의 수익만을 보고 투자를 갈망할 때가 많아요. 이런 투자들은 결국 다 크게 망합니다. 투자란 것은 멀리 보고 서로 뾰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대등한 상황에서 돈과 뾰족한 그 무엇을 결합시켜서 상호간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 건데, 멀리 보고 말이죠. 대부분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을 빌리는 형태 또는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를 먹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악의 형태가 됩니다. 대기업들의 간부가 껴있고 상장 회사들의 회장과 임원들이 있기에 방송에서는 제가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노출은 못 시키겠습니다. 투자금이라는 명분 하에 각 회사들에게 정식 투자가 아닌 사채로 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럴 경우 대부분 법인 대표, 예를 들면 저희겠죠. 일을 못 그만두게 또는 무슨 상황이 생겨도 책임 전가를 저에게 시킬 수 있도록, 즉 도망가지 못하게끔 대표자 앞으로 연대 보증이라는 걸 세워요. 금액 역시 큰 회사들이 뒤를 봐주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50억이라고 한다면 40억 정도는 투자금이 아닌 사채로 들어오고 10억 정도는 대표자 연대 보증으로 돈을 쏴주는 형태죠.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더 커질 테고요. 이렇게 된다면 대표자인 제 법인 회사에서는 상위 회사들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너는 팔지 마. 너넨 팔지 마. 만들기만 해. 너넨 수입만 해. 너넨 판매하지 마.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팔 거야.
등등 한 번 꼬이기가 시작하면 바보라서가 아니라 사업이란 건 특히 투자라는 건 구조상 첫 스타트가 잘못 끼워지면 엄청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위험했었던 일들도 있고 결국 본인들도 못 팔고 비전을 봤었던 사업이 점점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서 투자의 명분으로 사채를 진행했었던 회사들에서 내부적인 아주 작은 이슈들이 생기면서 나머지 자금을 전액 회수와 동시에 벌려둔 사업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 부러뜨리게 됩니다. 다행히 아주 큰 빚더미를 어느 정도를 주주들이 함께 떠안아주고 의리 있었던 간부님 한 분께서 함께 저를 도와주시고 저는 다시 중국 비즈니스와 국내 온라인 유통 및 컨설팅 기획, 프리랜서 등을 하면서 개인 채무를 결국 3년 전쯤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두 차례의 사건 이후 투자금과 빚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고요. 직원들 인건비 및 원단집, 라벨집, 나염집 뿐만 아니라 패키지 업체 등등 잔금까지 다 합치면 억대의 부채까지 전부 다 갚아주고 3년 전, 2년 반 전인가요? 그때부터 다시 혼자 제 강의에 나오는 강코치의 도움을 잠시 받으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기획자로서 프리랜서 업무 및 여러 제 개인 사업체 및 법인의 소액 투자들을 분산시켜서 진행을 하면서 중국, 베트남을 다시 왔다 갔다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3년 동안 돈을 모아도 제가 얼마나 모았겠나요? 저는 현재는 몇십억대의 회사 대표도 그리고 몇백억의 몇십억의 자산가도 아닌 정말 평범한 다만 경험이 누구보다 많고 여러 상황에 실력은 아낌없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는 실체가 없으니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도 어그로도 막 못 끌겠고 어그로를 끌 이유도 없겠죠. 누구보다 큰 돈을 벌어봤고 누구보다 큰 돈을 핸들링하는 대표 시절에 차라리 제가 유튜브를 했다면요. 지금쯤 어그로를 끌면서 한 3만, 5만 채널 되어 있을까요? 다 던져버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저는 회사를 빌드업 한다거나 아주 큰 돈을 이제는 바라지도 못하겠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앞으로의 저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돈은 당연히 벌어야 하니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업체의 구조도 현재는 다 바꾸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거겠죠. 상품 파는 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지금이 좋고 지금이 감사한 매일인 것 같아요. 제 과거의 실체는 곳곳에 살아있는 많은 산 증인들이 대신 해주고 있고 현재 제 유튜브 채널과 현재 온라인 저의 강의의 내용으로 충분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계획 중인 실전 중국 투어 강의 및 컨설팅으로 제 실체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워낙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너무 많았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유와 욕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압축해보고 싶어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저는 기쁜 것보다 매우 허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홀가분하게 지내며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작년 초에 저와 완전 반대인 T 감성의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오빠, 우리가 편해진 건 너무 좋은데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오빠가 주말에 항상 집에 충실하고 했지만 크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에 F 감성인 저는 다시 벌려둔 모든 일을 작년 초부터 축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작년 한 해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을 만들 부분은 시스템들을 만들고 매출이 적은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등 최대한 일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놀고 있는 사업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놀고 있는 사업자 연매출 한 1억, 2억, 8천만 원, 9천만 원 막 그래요. 돈은 안 벌 수 없으니 대신 아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싸우기는 또 엄청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돈은 안 벌 수가 없는 거니 대신 아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싸우기도 물론 싸우겠지만 그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조금씩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보면 운때도 운때이겠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할 때 항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유라는 것이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나의 디자인을 도매란 곳에 또는 온라인 세상에 보여주면서 카테고리 내에서 지각 변동도 한번 주고 F&B 사업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면서 이슈가 한번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유를 돈이 아닌 무언가를 명확하게 찾으면 오히려 조급했었던 것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급함보다 더 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조급함을 좀 뒤로 조급함을 보내게 되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풀리고 망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항상 이유보다는 조급함이 앞서서 욕심이라는 것이 삶을 엄청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주위의 지인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버티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찾고 꿈을 만들고 왜 내가 안 되었었는지의 이유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악착같이 나의 이익만에만 몰두하며 뇌 구조적으로 좀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을 띠는 인간들이 큰 회사를 만들고 재력가들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고 그런 부류의 그릇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면 분명 사람마다 성향과 그릇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돈과 성공을 쫓기보다는 나 자신한테 집중을 더했을 때 비로소 과학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공과 돈이 뒤따라오는 성향의 대표님들도 분명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지루한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전 영상까지 제가 도매업의 영상을 릴레이로 한번 진행을 했다면 당분간은 상품 소싱의 내용을 주력적으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